아인슈타인의 명을 같이 살펴볼게요. 자, 김효년, 정묘월, 병신일, 개사시입니다. 자, 병일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또 방송을 통해서 얼굴을 많이 노출시키는 그런 특징들이 병일간다웠습니다. 그리고 묘월생, 묘월생 같은 경우는 크게 신강신약에서 불리하지도 유리하지도 않은 그냥 그럭저럭 적정한 수준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오운이 오면 묘오파가 되면서 그때는 엄청나게 신강해지게 되겠죠. 병신에서 이 신을 보게 되면은 지장간으로 무, 임, 경이 있어요. 그리고 묘에는 지장간으로 갑과 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 묘라는 특징 때문에 좀 귀여운 모습이 보여요. 이제 그 결정적인 증거가 그 메롱사진이죠. 그 메롱사진 같은 경우는 아인슈타인 본인도 마음들어 해서 본인 직접 주변 사람들한테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인슈타인의 여러분들 이미지를 떠올려봐도 천진난만 뭔가 짓궂은 장난을 곧 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신을 봤더니 이 임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묘는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묘오파가 돼버리면은 연월지가 오로 가득해지고 거기다 이 정이 또 통근까지 해버리죠. 그 다음에 병신에서 병도 뜨겁고 신도 뜨겁고 사도 덥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더워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약해진 이 임을 지향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 해서 이 임이 말라버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경으로부터 생을 받으니까요. 그러면 이 임이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것을 일간과 병임충에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무와 또 무임충에서 느끼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임을 이제 잘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을 써서 그 많은 이론 물리에 한 획들을 그었죠. 상대성 이론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또 광전자란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실험하지 못하는 것, 즉 이론 물리학이죠. 그런 것들을 이 임을 써서 밝혀냅니다. 물론 그 많은 논문을 출판하는 데 있어서 또 교수로 임용돼 있어서는 이 갑이라는 이 길을 활용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그 결과를 갑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또 많은 생각을 이것저것 마치 봄날의 새싹 돋아나듯이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 것들은 이제 이 갑으로 했겠지만은 이제 이 임으로 파고 들어가고, 또 어떤 뉴턴 역학에 의해서 이미 머리가 관념화 돼버릴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저편에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임을 썼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임을 지향하다 보니까 취미가 요트 타는 거였습니다. 이제 수영을 못 하는데도요,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사색에 들어가는 임을 충분히 즐기는 그런 형태의 취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을이 저면에 깔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 신을 지향해서요, 또 다른 취미가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서 신을 계속 충족을 시키는데요. 근데 그 바이올린 연주하는 시간대가 주로 저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임도 같이 지향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임을 지향하게 되면은 이제 음악에도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무래도 이제 이 경이 편재예요. 그러면 이제 여성을 만날 때 이 경스러운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부인이 밀레바였죠. 밀레바는 이제 ETH에서 동급생으로 만났는데요. 그 당시 아인슈타인이 있던 시절, 19세기에 여성이
대학교까지 다닌다? 그건 귀한 경우죠. 그래서 ETH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한 2% 이하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편지에 해당하는 밀레바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경생임이잖아요. 그리고 임은 이 일간을 극하는 존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밀레바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 고통, 괴로움이 뭐 결혼 생활 중에는 뭐 내 서재에 들어오지 마, 뭐 나랑 터치하지 마 이런 계약서를 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고요.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이제 그냥 자식이 이든 이제 밀레바까지 그냥 다 스위스 치리에 남겨버리고 혼자 후련히 또 베를린으로 떠나버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노벨상 상금을 받잖아요. 그 상금이 또 이 경에 해당하는 건데 이 경이 지금 임으로 또 설계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노벨 상금을 또 밀레바한테 다 양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엘사였잖아요. 근데 엘사 같은 경우는 친척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연상. 그러니까는 또 경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밀레바 같은 경우는 좀 비범한 여성, 능력 있는 여성으로서 경이었고요. 이제 엘사 같은 경우는 연상으로서 또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친척과 결혼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 형태로서 또 경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엘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심장 그리고 또 신장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투병 생활하는 것을 또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이 고생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지와 시지에서 사신형이 있죠. 아무래도 자식과의 관계가 박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이제 맏딸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 출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밀레바 같은 경우는 임신한 상태에서 그 ETH 졸업시험에 응시를 했고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밀레바 입장에서는 아인슈타인과의 이 관계가 과연 행복했을까? 불행하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처음에 태어난 그 딸 같은 경우는 그 뒤로 기록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유아기 때문에 뭐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뭐 입양을 시켰던지 했겠죠. 뭐 그 당시에 미혼모 상태에서 출산을 했다. 이건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장남 같은 경우는 진로 문제 또 결혼 문제 이런 걸로 아인슈타인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또 갈등이 격화가 됐고 또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조현병이 있어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병간호는 전적으로 밀레바한테 죄다 떠넘겨버리고 말았죠. 지금 연간에 이제 기가 있어요. 이 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간절에 있다 보니까 국가 단위로 뭔가 마찰이 빈번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 마찰이 빚었던 게 바로 독일 정부죠. 나치였던 거죠. 1933년에 이제 히틀러가 총리가 되면서부터 유대인 박해가 아유 그냥 본격화돼 버렸고 그러면서 그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까지 망명을 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 가서는 괜찮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안 했는데 이제 1945년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나니까 또 뭐 핵에 대한 책임자로서 또 여론의 비난을 또 심하게 받고요. 그리고 또 반핵 운동을 해 나가니까 또 반공주의자들 그래 또 공격을 또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흑인 운동에도 참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백인 우월자들과 또 마찰을 빚게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기에 의해서 국가 단위로 티격태격하는 그런 갈등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정겁제 같은 경우는 과학자인데 아인슈타인만큼 이렇게 스타성을 가진 과학자가 있었을까요?
그 아인슈타인 전에도 그리고 아인슈타인 이후 현재까지도 아인슈타인을 능가할 만한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과학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병일관답게 여러 방송 매체 언론에 계속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리고 이 정이 또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죠. 이 사람들은 이 상대성 이론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데도 그걸 또 들어보겠다고 해외 강연이 열리고 하면은 사람들이 인상인해를 이루었죠.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그렇죠. 너는 너의 강의는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들으러 온다. 그리고 찰리 채플린도 무선 영화를 주로 찍었잖아요. 그래서 또 찰리 채플린한테는 너는 말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 또 좋아라 한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정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겁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나치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그게 예상이 할 수 있는 일이었나요? 황당한 일이죠.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 임을 지향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운에서 자, 운이 오면 신자합을 하면서 또 수가 또 왕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을 써가지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내에서도 스위스에 갔다가 프랑스에 갔다가 오스트리아에 갔다가 영국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뭐 유럽 내에서야 뭐 옆 동네 같아 돌아다닐 수 있지 하는데, 또 해외 강연까지 가면서 또 미국, 일본, 뭐 인도 이런 곳까지 활발하게 돌아다닙니다. 자, 병신일주였던 이제 고우 또 엄청나게 돌아다녔잖아요. 37번 정도 이사를 했잖아요. 아인슈타인도 만만치 않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 보면은 고우 같은 경우도 친척 여성을 또 좋아했었잖아요. 아인슈타인도 친척 여성과 이제 결혼까지 했다라는 게 또 병신일주의 어떤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인슈타인의 명을 마칠게요. 끝. 자바사주 바이.